디올백 사건은 따지고 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 반복까지 어느 부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촬영된 것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스토킹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영란법을 만든 이유가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뇌물을 주고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를 다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 김은진입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취재를 했고 김건희는 그럴 뜻이 없었는데 스토킹 하듯이 괴롭혔다라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질 때 함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요, 함정수사의 경우입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관련이 되어 있을 때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람이 어떠한 촬영을 했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을 함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불법적인 요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함정 취재는 일종의 탐사보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탐사보도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했을 때는 개인의 정보 보호보다는 우위에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론이나 방송이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취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범죄자를 범죄자가 아닌 척 교묘하게 바꾸기 위한 단어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리를 보면 스토킹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아니면 쳐다보거나 아니면 우편이나 전화나 팩스를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주거나 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또는 배포를 무작위로 막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을 해야 이것이 스토킹 행위고요. 이것이 지속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디올백 사건은 따지고 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 반복까지 어느 부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만나자, 언제 시간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고 미리 어떤 선물을 주겠다고 공개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스토킹 범죄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고요. 정말로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당시에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긴박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잠정적으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스토킹 범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만약에 이것이 스토킹이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줬다면 진작에 긴급 조치를 취하거나 잠정 조치를 취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촬영이 된 것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스토킹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뇌물수수인데 우리가 형법에서 보면 129조 1항에서 이 뇌물수수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뇌물수수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든 이유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뇌물을 주고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를 다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분명히 이 청탁금지법의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1회에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년 동안 3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일회성 선물로도 3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15조에 외국 단체 또는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재미동포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도 걸리게 되고요. 이 공직자윤리법의 신고를 본인 또는 배우자 둘 다가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김영란법의 특징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 배우자일 경우에도 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서 봤을 때는 명백하게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특검이라고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내에서 식대를 과도하게 써서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국가 예산 낭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기에 기내식을 제공한 업체와 해서 어떤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계약서만 확인해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죠.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는 문제와 특검이라는 방법이 아니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범죄 가 다른 건데 두 가지를 특검법으로 놓고 마치 무슨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의 국힘당의 이 행태는 도저히 국민으로서 봐줄 수가 없는 행태고요.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최혜병,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이태원,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김건희 이러한 내용에다가 하루빨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걸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